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속표지 315쪽 5편 주택법이죠. 그러니까 주택법 40문제 중에 7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 하세요. 317쪽에 1장 총론을 보시죠. 그러니까 주택법이요. 그러니까 뭐 건축법은 그러니까 건축물 용도 29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단독주택, 그러니까 2번 공동주택, 3번 일종 그린생활시설에서 29번 야영장시설까지 29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진행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건축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집에 지붕이 있으니까 주택법도 적용받고 건축법도 적용을 받는 거죠. 근데 주택법은 모든 주택이 아니라고요. 단독주택 한 번에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 공동주택 한 번에 30채 이상. 집 없던 곳에 30채 이상 새로 짓는 것, 집 있던 곳에 30채 이상 추가 건설하는 것, 리모델링 하면서요. 그 다음에 집 짓기 한 땅, 10,000제곱미터 이상 사업을 하려면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주택법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주택건설 허가라고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나 30채 이상 집 장사한다고 나설 수는 없고 법에 정해진 7가지 사업주체만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 공부하는 중간에 건축허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건축허가 주택법 30채 이상이니까 몇 채 미만요? 30채 미만일 때는 건축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구분요.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이요. 건축물 통째로 집 식구들이 다 씁니다. 공동주택이요. 300주로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린이집 애기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이야 그림은 쉽죠. 법에서 뭐라고 하고요? 건축물 전부와 부속토지. 얘는 300주로만 쓰는 거죠. 건축물 일부와 부속토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법에는 단독주택에 4가지가 있지만,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뭐 빠지고요. 공관 빠지게 되죠. 청와대 30채 이상 지어서 팔아먹는 집장사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건축법에서 4가지 아연다기가 있지만, 주택법에서 기숙사 빠지게 되죠. 기숙사 짓고 기숙사 팔고 다니는 집장사 없습니다. 다음에요. 뭐 여기는 건축법은 그렇다는 건 이거 지워도 되겠죠. 공동주택에 건축법에서는 아연다기, 주택법에는 기숙사 준주택으로 빠지게 되고 아연다 5계층 4계층 662정 5계층 이상 4계층 이하 660초가 660 이하입니다. 다음에 집 짓는데 들어가는 돈 재원과 규모에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집을 다시 다른 기준으로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는 거죠. 국민주택, 집 없는 서민,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국민주택은 누구만 살 수가 있고요. 무주택, 세대주만 살 수가 있죠. 국민주택에 2가지가 있습니다. 공적 주체가 건설한 85제곱미터 이하. 다음에요. 공적 자금이 투입된 85제곱미터 이하가 있고, 국민주택 규모를 85제곱미터, 시골에서는 식구들 많으니까 100제곱미터 이하, 옛날에는 식구들 많았으니까 로 할 수 있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운데 전철역 주변에 찌그만 집 많이 짓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운데 아파트 세방 치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이러저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겠죠. 한 번에 30만 이상 지으려면 주택 단지를 조성해야죠. 단지에는 주택만이 아니라 모도 들어가야 되고요. 부대시설도 공리시설도 들어가야 됩니다. 옆집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라고 하는 게 공리시설이고요. 사람 어슬렁거리면 이상한 게 부대시설이죠. 그렇지만 관리사무소는 사람은 있어야죠. 또 당연히 관리사무소는 누가 아니에요? 옆집 사람이 아닌 거죠. 관리부대, 전투부대, 지원부대, 보급부대, 의료부대 있듯이 관리부대가 있습니다. 관리부대, 관리사무소, 부대시설이다 라고 하는 거면 이쪽 구분은 다 됐습니다. 더 됐고요. 먼저 20m, 8m, 20과 8이 있죠. 뭐 이제 그 자리 가서 보도록 하시고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317쪽에 1번
그러니까 주택법 주택 내용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요. 1번 틀렸고 동그라미 2번 아파트 6층 이상 X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동그라미 3번 연립주택 동당 연면적은 660 초과해야 된다. 맞죠? 5개층, 4개층, 660. 동그라미 4번 국민주택은 주체줄을 말한다. X 그냥 틀렸죠. 국민주택은 이거 다 그러니까 법조문대로 다 얘기하려면 한 6줄은 걸립니다. 6줄은 나와야 되죠. 아무튼 동그라미 4번 틀렸고요. 공적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은 그러니까 아닙니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민영주택은 등록사업자가 건설 X요. 국민주택 대부분 다 누가 짓고 있어요? 민간이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이 짓고 있습니다. 민간이 X요. 민간 지은 걸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이 민영주택입니다. 그러니까 318쪽이요. 국민주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뭔 소리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라도 어찌고 저쩌고 하면 여자에 해당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냥 동그라미 1번 틀렸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한국토주택공사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 전용 면적 1세대당 80제곱미터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공적 주체가 건설한 85 이하 80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맞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된다. 주체줄 싹 X예요.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지원 건설된 85제곱미터 이하 건설되거나 개량된 85 이하인 거지 자금의 비율이 얼마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 다세대 주택 주거 전용 면적 건축물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하층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아래 해설 보시죠. 해설 보시면 그러니까 4번, 5번 지문이요. 아주 이제 격가지 사항입니다. 4번 지문 보셨고 5번 지문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유 면적 주거 전용 면적에 해당한다. 포함된다. X 그냥 동그라미 5번은 말이 아닌 거죠. 틀렸고요. 그러니까 아래 해설 보시면 동그라미 4번, 5번 주택법의 주거 전용 면적 산정 방법 작은 1번 단독주택의 경우 그러니까 작은 2번 공동주택의 경우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해설이요. 동그라미 4번 다세대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은 지하층 면적만 제외되는 게 아니라 복도, 계단, 현관 등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지문의 4번에 그러니까 건물 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전부 주거 전용 면적이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4번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쓰면 안 되고 제외되는 건 기본인데 지하층만 제외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제외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썩 좋은 지문은 아니죠. 아무튼요. 동그라미 2번이 맞습니다. 다음 아세요. 그러니까 3번 문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숫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공동주택 전 가운데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주택줄 주거 전용 면적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 3분의 1, 3분의 1 이하는 맞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을 것 X요. 그러니까 문간방 세를 내고 살자는 거지 아파트 세 방 친다는 거지 문간방만 끊어서 팔 수는 없죠. 어느 아파트 단지 가서요. 그 동네 단지 중개업소 가서 이 동네 아파트 사러 왔어요. 근데 아파트 다 말고 저 아파트 화장실만 사게 해요. 화장실만 끊어서 팔아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그 처녀 내보내고 딸내미 와서 같이 살 수 있죠. 투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세대 간에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 경량, 구조에 경계벽 설치할 것이 있습니다. 맞고요.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요. 4번 문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틀린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이요. 320쪽 해설을 보시죠. 표를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줄에 단지형도 있고 원룸형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칸 단지형은 아파트 안 되고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줄 계속형 단지형 연립과 다세대는 한 층 더 얹어서
단지형이면 5계층까지 할 수 있고 회 셋째 줄 원룸형은 50제곱미터 이하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문 한 짝 더 달 수 있다. 투룸. 그러니까 셋째 줄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해설 읽는 건 문제 보면서 말씀드리죠. 문제 봐서요. 그러니까 319쪽에 4번 문제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전철역 주변에 찌그만 집 상당히 짓자. 전철역 도시지역에 그러니까 찌그만 집 85 이하 그러니까 상당히 짓자. 너무 많으면 빈민가 슬럼가가 되니까 300세대 미만이죠. 300세대 미만이고 동그라미 2번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적 외지역의 도시적 수준의 주거수준 뒤에 거 싹 X형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거죠. 2번 틀려서 답이고 동그라미 3번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해야 되고 동그라미 4번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허용되지만 단지형 아파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동그라미 5번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은 욕실 보일러스를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다. 그게 원룸이죠. 맞습니다. 5번 문제요. 도시형 생활주택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300세대 미만 맞고요. 5번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1번 300세대 미만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85 이하 맞고요. 동그라미 3번 85제곱미터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왜냐면 위에 있는 4번 문제 해설표에서 세 번째 칸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는 단지형 없고 셋째 줄 원룸형만 있는데 원룸형은 얼마 이하예요? 50 이하죠. 따라서 50 초과 아파트는 도시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 문제 3번 맞고요. 그러니까 4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도경관 그 쓰는 건 나중에 뒤에서 공부하시면 되죠. 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5번 준주거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한 세대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X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은 첫째 줄 준주거지역 그런 예외도 소용없이 그냥 아래층에 찌그만 집 깔고 꼭대기층 집주인 한 채 할 수 있죠. 그건 어디라도 허용됩니다. 지역 관계없이 허용되는 거죠. 틀린 것 5번. 6번 문제요. 도시형 생활주택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60 이하 X요. 85제곱미터 이하죠. 동그라미 2번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의 아연다 세 가지가 다 포함되고 준주택 X요. 그러니까 준우승, 우승 아니죠. 준주택, 주택 아닙니다.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 거고 동그라미 3번 원룸형 연립주택, 원룸형 다세대주택, 둘째 주택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X요. 처음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시작하는 원룸형 XX 뭐고요?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일 때 한 층 더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세 가지 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원룸형 주택의 경우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 영화 기생충 끝. 이제 지하층에 사람 살면 안 된다. 맞고요. 5번 하나의 주택단지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에 일반 공동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시작하는 하나의 주택단지 X예요. 한 동에 섞어 짓지 마라. 하나의 건축물에 섞어 짓지 마라는 거죠. 주차 갖고 싸움 생기니까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또 답은 4번이고 7번 문제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준호다기노가 있죠. 준호다기노. 그러니까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가는 경우 준호가 이제 닭이 그만 선언을 했습니다. 준호다기노.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이 있는 거죠. 해당하는 것은 준호다기노 다 동그라미 2번에 다중생활시설이 맞죠. 그러니까 근데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 아래 해설에 세 번째 칸에서 보시다시피 500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생활시설은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칸 제일 아래줄이요. 5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생활시설은 숙박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거죠. 500제곱미터 미만이든 500제곱미터 이상이든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7번 답은 2번이죠. 8번 문제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주택법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공관, 기숙사는 여기 또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준호다기노. 얘네들은 주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가구주택 주택이고요. 공관 아니고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주택이죠. 기숙사 아니고 오피스텔 아니고 인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9번 문제요.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나리 단지가 있는데
철도가 지나가게 됐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단지가 끊어지죠. 또 끊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20과 8이 있죠. 그러니까 20과 8 도로가 지나가거나 정해지면 단지가 끊어진다는 거죠. 20m 이상의 일반 도로, 그다음에 8m 이상의 예정도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잘 구분하셔야죠. 동그라미 2번 끝에 예정도로니까 끝에 8 이상 쓰시고 요건이 8 이상. 동그라미 3번 일반 도로니까 끝에 요건 20 이상 쓰시고요. 20 이상. 지금 예시잖아요. 요건 떠올리고 주어진 예시를 보면, 먼저요. 예시를 보면서 이게 예시인지 요건인지 예시, 요건 떠올리고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머릿속에서 할 수도 있고 눈으로 보면 편하잖아요. 눈으로 보시면 편하다고요. 쓰면 편하죠. 동그라미 2번 끝에 8m 이상, 8m 이상에 20m 포함됩니다. 단지가 끊어지죠. 동그라미 3번 일반 도로 끝에 요건 20 이상, 20 이상이면 단지가 끊어지는데 15m짜리는 단지가 끊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요건과 예시를 잘 이렇게 적용해 가는 그런 연습을 해 가시는 거죠. 10번 문제요. 주택법 용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단지 안의 도로, 부대시설에 속한다가 있죠. 거기 사람 어슬렁거리면 안 되고 2번 딸린 주차장, 복리시설에 속한다. X 틀렸죠.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담장, 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아래 해설형 그것들 다 부대시설입니다. 사람 어슬렁거리면 이상하잖아요. 동그라미 3번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는 옆집 사람도 이용하는 거죠. 복리시설에 속한다. 맞고요. 이것과 별개의 개념으로 중요한 파이프, 연결하는 파이프, 간선시설, 기간시설, 간선시설이 따로 있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주택단지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전기시설, 간선시설에 속한다. 맞습니다. 5번 관리부대,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이다. 맞죠? 2번이 틀렸습니다. 11번 문제요. 복리시설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복리시설 아닌 건 이제 부대시설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 이렇게 가는 게 이 쌍이 기본 서로 대비되는 쌍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부대시설에 뭐가 있고요. 사람 어슬렁거리면 이상한 거죠. 사람이 있지만 관리사무소, 관리부대. 어린이놀이터 옆집 애기요. 근린생활시설 옆집 아저씨요. 유치원 옆집 애기요. 그 다음에 4번 주민운동시설 옆집 아저씨 아줌마요. 관리사무소, 관리부대이죠. 답은 5번. 12번 문제 주택법 용어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유치한 유치원 옆집 애기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맞죠? 동그라미 2번 관리부대, 관리사무소, 부대시설 맞습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숙박시설로 이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 이종 다중생활시설 가운데 500 미만은 이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다중생활시설 가운데 500 이상은 숙박시설 용도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얘네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준주택 맞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도시형 생활주택, 전철역 주변에 찌그만 집 상당히 짓자.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 맞고요. 동그라미 5번 수도권에 소재한 읍면지역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첫째 줄 앞부분이 싹 틀렸죠. 칠판요. 국민주택 규모 얼마 이하요? 85 이하.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 시골에서요. 수도권이면 시골 아니죠. 어찌저찌고 소용없고요. 시골이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해설의 셋째 줄에 있는 점,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동도 아닌 읍면 지역, 그런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시골이면 그렇습니다. 답은 5번. 13번 문제요. 주택법 용어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단지 끊어진다. 뭐고요? 20과 8. 저 과자 붙였어요. 20과 8. 단지가 끊어진다. 맞죠? 동그라미 2번 단독주택에 다가구주택 포함되지 않는다. X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포함되죠. 동그라미 3번 공동주택에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기숙사 X요. 연다. 세 번째 다세대 주택인 거죠. 동그라미 4번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제외한다. X요. 포함한다. 하울에 움직이는 성이에요. 둥둥 떠 있어요. 땅에 있어야 되죠. 부속토지가
일부와 부속토지, 전부와 부속토지, 부속토지 포함합니다. 동그라미 5번. 주택주 끝에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부대시설. 사람 어슬렁거리면 이상한 거죠. 어린 놀이터. 뭐 이건 뭐 어떻게 돼요? 아무튼 뭐 손댈 수 없이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주택줄에 부대시설 X 하고요. 어린이 놀이터, 옆집 애기요. 근린생활시설, 옆집 애기요. 유치원, 옆집 애기요. 주민운동시설, 옆집 아저씨 아줌마죠. 그 네 가지는 다 복리시설이고 지역난방 공급시설은 그건 기간시설입니다. 기간시설. 그다음에 연결시키는 게 간선시설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건설 쪽에서 보실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326쪽에 주택의 건설이죠. 이제 건설에 그러니까 이 장 이제 정확한 이제 본 이름을 다 얘기하면 리모델링과 건설이 되죠. 리모델링은 있던 집 손대는 거니까 새로 건설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리모델링에 대해서 그 다음 쪽 327쪽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철거, 새로 짓는 것은 재건축, 일부 존치 하는 게 리모델링. 그러니까 기둥이라도 남겨놔야죠.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에는 그러니까 대수산 리모델링도 있고 그러니까 증축 리모델링도 있죠. 그러니까 327쪽의 첫 번째 표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대수산 리모델링, 15년 지나면 증축 리모델링 면적 1.3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 1.3배만 할 수도 있고 면적 1.3배 범위에서 세대수 1.15배까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3배, 1.15배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3배, 그러니까 1.15배에다가 그러니까 3계층 이하, 그러니까 2계층 이하까지 붙일 수가 있죠. 아니면 뭐 1.15배 안 하고 그냥 3계층, 2계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세대수 1.15배 이하인데 그 세대수 1.15배 이하에서 그러니까 그 표에 두 번째 표의 세 번째 칸이요. 늘어나는 세대수가 150세대면은 그러니까 두 번째 표의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은 리모델링 허가 신청, 세 번째 칸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7번 보시죠. 이쪽이요. 집 없던 곳에 30채 이상 새로 지으면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 집 있던 곳에 30채 이상 추가 건설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요. 칠판 이쪽으로 좀 오시게 되고요. 세 번째 판 리모델링을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세대 개나리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넣어서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리모델링을 할 거냐? 리모델링 주체요. 먼저 오른쪽이요. 전원동의 했습니다. 뭐 따로 만들 게 없죠. 아파트 단지에 뭐가 있으니까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으니까 뭐 전원동의 했으니까 더 동의받 뭐 따로 동의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허가 신청하면 됩니다. 일부 찬성, 일부 반대라고요. 근데 1000세대 중에서 5세대 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리사모 만듭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리모델링 사랑해. 나도 사랑해. 리모델링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시간 너무 끌지 말고 몇 년 안에 허가 신청 들어오라고요. 2년 안에 허가 신청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두 가지가 다른 거죠. 두 가지가 다르고 이 두 가지 구분해서 외우는 게 만만치 않겠다. 그래서 조상의 빛난 얼을 되살려. 그러니까 조상의 빛난 얼, 조상들께서 빛나신 지혜로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후손들 편하라고 만들어 두신 노래가 있죠. 딜리리야, 딜리리야, 리리삼이라고요. 리리삼입니다. 리리삼이죠. 리모델링 하려면 뭐고요? 리리삼이죠. 여기다 붙일까요? 리모델링 하려면 리리삼입니다. 리리삼이죠. 리모델링 조합 만들려면 얼마요?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철거 신청 들어가려면 얼마고요? 4분의 3이죠. 리모델링 조합 만들려면 3분의 2 이상. 세부적인 문장 뒤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려면 4분의 3 이상. 문장은 뒤에서 보도록 하시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326조. 그러니까 1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경우 공사기간 방법에 대해 적혀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하는 일반 법 규정을 적용한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원 동의 받는 게 기본이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틀렸죠. 정비법에서부터 아시는 거잖아요.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내 거 빼 할 수 있는 거지, 관청에 서류가 들어간 다음에 내 거 빼는 안 되는 겁니다. 2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3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좀 더 붙일 수 있죠. 3계층 이하까지 증축할 수 있고 14층 이하면 2계층 이하까지 올릴 수 있죠. 4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 과반 결의를 받아야 된다. 맞고요. 5번 증축형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시공계획에 안전진단 요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더 붙여서 쓴다고요. 그러면 이게 탄탄한지 따져봐야죠.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 그 다음에 328쪽 와서요. 그러니까 2번 문제.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리모델링 자산가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수선 하거나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첫째 줄 끝에 신축 X요 또는 X요. 대수선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이 있는 거죠. 1번 틀렸고. 동그라미 2번.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증축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국민 X요. 15년 지나서 증축할 수 있죠. 주택법의 주택이면 증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물론 공동주택이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집주인 한 명, 지가 알아서 건축허가 받아서 이것저것 하면 되는 거죠. 입주자 대표회의도 없고 주택조합도 없고 집주인 한 명이니까 그건 대상이 아닌 거고요.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15년 지나면 할 수 있는 거지. 국민주택, 국민주택으로만 한정되는 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3번 지문요. 리모델링을 위해 안전진단 실시하는 결과 재건축에다가 뭐 쓰시고요? 전부철거 쓰시고요. 전부철거.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도시정비법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없이도 재건축 사업 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첫째 줄이요. 재건축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동그라미 3번의 첫째 줄 재건축에 A, 그러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1, 2, 3, 4, 5가 아니까 A, 전부철거이기도 하고 재건축에다가 B, 도시정비법이기도 하죠.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둘째 줄 도시정비법에 계획 3개 세우고 사업해야죠. 첫 번째 위치결정,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두 번째 설계도 결정,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세 번째 환권결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해야죠. 지금 주택법이요. 도시정비법이요. 지금 그러니까 주택법 틀을 쓴, 그러니까 탈을 쓴 도시정비법 문제이죠. 도시정비법에서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알리면 두 번째 계획,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없어도가 틀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동그라미 4번. 설립인가 받은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주택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조합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조합에서 리모델링 하려면, 얘가 너무 붙어 있어서 그런데요. 아무튼 구분되시죠? 리모델링 하려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려면 얼마요? 4분의 3이죠. 둘째 줄에 3분의 2 X.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동의와 다음 건 거기다 안 써도 되고요. 저 어디 해설에 있습니다. 해설에 동그라미 4, 1, 작은 2, 기억. 첫째 줄 끝 기억이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4분의 3, 75%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 동의가 되는 거죠. 문제 와서요. 동그라미 4번도 틀렸고 동그라미 5번. 한국토주택공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사업계획 시행권자는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왜 생뚱맞은 지문인데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공적 주체 못 믿겠다 꾀꼬리 너는 감독하는 사람을 집어넣겠다. 뻐꾸기는 믿을 수 있죠. 민간은 믿을 수 없으니까 감리자를 지정하지만 그러니까 공적 주체, 국가, 지방, 공기업은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감리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관청에서 집어넣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 그러니까 공기업 스스로 감리자를 정해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관청에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답이 5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요. 3번 문제. 329쪽이죠.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조문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먼저 해설에 동그라미 4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소유 집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 시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일반 행정 절차 거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문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모시 10년 방침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소규모 시 중에서도 도지사가 세우라고 한 시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시에 이것저것 모든 리모델링이 아니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시의 10년 방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는 건데요. 근데 세부적인 날짜 그런 거는 나왔으니까 나왔는 값도 아는 거지. 그런 것까지 외우려다가는 공부 못 하시는 거죠. 10살 이상, 그러니까 박스에 첫 번째 점, 10살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에 의견 드려야 된다. 그러면 지방에 문서를 보냈고 저쪽에서 답변서를 보내는 거죠.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답이 4번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40문제 중에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 몇 문제는 당연히 포함되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이제 건설, 사업 주체와 건설 절차 내용들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